안녕하세요. 3시 반 타로의 3시 반입니다. 이번에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에 어떻게 길들일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을 어떻게 길들이고 어떻게 조련하면 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을 잘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은 조금 더 해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 카드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길들일지에 대한 타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렇게 1번에서 6번까지 카드가 준비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내 사람, 혹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길들이는 비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선택할 시간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드는 숫자, 그냥 떠오르는 숫자, 오늘 왠지 생각나는 숫자들을 참고하여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번호로 이동하셔서 타로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번호를 말고도 다른 것들도 참고하여 여러 가지로 좀 폭을 넓히는 것이 길들일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그 남자, 저 남자, 혹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모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것들도 참고하시는 게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번님의 경우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스스로 알게 해주는 게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것을 1번님의 필요성, 고마움, 길들이는 방식 중에는 겁을 주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고마움 알게 하는 방식도 있을 거예요. 그러한 방식을 어떻게 인식을 시켜주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1번님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같은 경우는 좀 스스로 깨우치기 전에는 좀 바뀌지 않는다. 일단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스스로가 정말 그렇구나 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런 방법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무너뜨리는 어떠한 것으로 조금 일상의 상처, 좀 약간은 그래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상처 같은 것은 어차피 확실한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한 어떠한 노력, 그리고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한 어떠한 이런 행위들, 이런 거고, 내가 보듬어주고 감싸 안아줬던 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어떠한 시험에 뭔가 버티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부재, 필요한 것은 그 존재에서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재에서 가치가 입증되는 것이라서 일단은 버티는 것, 무엇이 뭔가 어떻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둘의 관계가 확정이 나 있지 않는 더 만날 수 있을지 만날 수 없을지에 대한 갈림길조차 없는 그런 그냥 갑자기 뚝, 이게 조금 나쁜 건데 많이 나쁜 거죠. 근데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버티게 된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잠시간 1번님이 상대방의 시야 혹은 인식하는 어떠한 곳에서 멀리 떨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보통 얘기로 잠수라고 하죠. 잠수. 잠시간 상대방에게서 떨어진다.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연락을 끊고 나의 필요성, 나의 고마움, 1번님의 고마움과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 몸소 느끼게 하는 방법. 그렇게 좀 상처가 될지 몰라도 뭔가 확실히 어떠한 멘탈, 상대방이 필요로 한다는, 보통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욕구가 있어도 그래요. 배가 고파도 아무 데서나 막 먹지는 않잖아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고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이러면 사람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게 되니까 외로움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1번님의 경우는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상대방을 좀 무너뜨리는 어떠한 시험? 이게 좋은 건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니까 1번을 선택하신 분은 상대방을 무너뜨릴 시험에 들게 하는 것, 그 이후에 확실한 명분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해서 찾아온다면은 그래서 무너져가지고 나에게 길들여진다면은 내가 아주 잘 길들일 수가 있게 될 텐데, 지금 양날의 검이죠. 이 시험에 통과 못하고 그냥 떨어져 나가면은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굳이 그 사람에게 더 이상의 시간과 감정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1번을 선택하신 분은 그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냥 잠수를 한번 타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사람,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그 남자를 길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이기적이니까요. 내가 길들이지 않으면 내가 길들여지는 것이 좀 또한 좀 요즘 말로 국룰이 아닐까 합니다. 자, 2번을 선택해 주신 분, 2번님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래요. 길들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은 인정해주고 어느 부분은 포기를 해야 되는 좀 스타일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나 좋은 것만 다 포용할 순 없고 내가 어느 정도 내어주면 그쪽에서도 그만큼의 무언가를 내어준다. 이게 좀 뭔가 그쵸,
주고받는 게 가능한 사람. 저는 이런 식의 관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뭐 포기할게. 아니면은 내가 이런 것을 너에게 해주면서 넌 그럼 나한테 이런 걸 해줘라고 이제 뭔가 소통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널 위해서 담배를 끊을게. 그러면 너는 날 위해서 술을 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게 주고받는 것이 2번님의 상대방과 2번님의 사이에서 그 상대방을 좀 길들일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어떠한 것은 끝내고 어떠한 것은 시작한다.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동시에 한다. 뭔가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장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이 이런 부분 좋지만 이런 건 안 좋아. 근데 난 이런 게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걸 하지 마. 그럼 내가 당신이 원하는 뭔가를 해줄게. 라는 식으로. 그래서 사람은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죠. 가능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뭔가 남자답고 용기 있고 막 되게 쾌활한 누군가가 있으면은 그런 것이 모두 장점이 될 수 있진 않잖아요. 사람을 쾌활하고 뭔가 외향적이라면은 친구들도 많을 것이고, 그럼 뭐 시간을 이번님에게 할애하는 시간이 적어질 수도 있고, 반대라면 이번님에게 너무 의존할 수도 있고, 어떠한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가능성들이 있는데, 어떠한 가능성을 관리를 해야 된다.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나와 있을 시간이 없어. 혹은 운동을 너무 좋아해서 운동만 해. 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취미생활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게임만 해. 뭐 이러한 어떠한 가능성. 뭐 게임만 하면은 바람은 안 피겠죠. 막 이런 식의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그러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하고 끝내야 될 것과 시작해야 되는 것을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끝내야 된 것은 내가 이것만큼은 타협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거는 지켜야 되고 당신이 이거를 나한테 해줄 수 있으면 난 이런 걸 해주겠다라고 어쩔 때는 이제 포용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포용을 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오빠가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 근데 이것만 좀 지켜주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포용, 그리고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나랑 만나는 동안에 이런 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만나고 있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냥 썸을 타고 있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는 건 좋아요. 근데 담배 피면서 이렇게 침을 뱉거나 아니면 술 마실 때 담배 피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취향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내가 상대하기에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 바꿔가는 그러한 방식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할 것들은 자꾸 포기하라. 내가 감싸주고 해야 할 것들은 포기하고 내가 조금 휘어잡아야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잡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상대방이 또 새로운 모습이 보일 거예요. 조금 더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뭔가 술 담배를 끊게 했더니 운동에 미치더라, 아니면 살이 찌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변화할 때마다 무언가는 포기하고 무언가는 시작하고, 또한 그 변화 하나하나마다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장점과 단점을 구분하여 상대방을 포용해야 된다. 뭔가 내가 원하는 중간을 찾아서 어떠한 것은 양보하고 어떠한 것은 주장해야 된다. 그게 2번님의 상대방을 길들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3번님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해 주신 분, 3번님이 생각하시는 상대방을 길들이는 방법은 일단은 메인 카드 자체는 과거에서부터 배우라라는 카드입니다. 이 말은 단편적으로 얘기해서는 경험해 봐야지 알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번님은 상대방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떠한 것을 뭔가 필요하다는 것을 3번님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네가 뭔가 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은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을 좀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말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 겪어봐야 안다, 가르쳐줘야 한다 필요성을,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은 일단은 3번님이 상대방을 먼저 밀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상대방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떠한 현실적이지 못한 요구를 하는 것, 그러한 좀 구체적인 방법이긴 한데 상대방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을 뭔가 허황된, 그리고 배려하지 않는 어떠한 요구를 하는 것,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는 게 어떨까 합니다. 상식적이지 못하고 현실적이지 못한 요구를 상대방에게 함으로써 뭔가 평소 일반적인, 그리고 뭔가 보통 때의 3번님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면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소통이 되는, 그래도 네가 화가 안 나거나 내가 제대로 했을 때는 나와 말이 통하는구나, 내가 그래서 너에게 너의 말을 잘 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도록 조금 그래요, 진상을 피우는 게 일종의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것이 되지 못한다면은, 왜 사람마다 있어요. 저 사람이 뭔가 진상을 부리거나 뭔가 자신의 뜻대로 안 되면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3번님이 생각하는 상대방은 뭔가 더 어쩔 줄 몰라 하고 제가 저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좀 따라오게 되는 그런 편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또한 적응이라고 해야 되죠. 그런 거에 적응을 하게 된다. 어떠한 것에,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경험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것에 어느 순간 만족을 하게 된다. 그냥 따르는 것에 뭔가 몹쓸 걸 보는 것보다 그냥 소통하고 따르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안전하고 스트레스가 적다는 것을 상대방 스스로 알게 된다면 더 이상 3번님과 다투거나 3번님의 어떠한 마음을 해야 하는 일이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고, 적응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길들여졌다라는 걸 인식하더라도 그 상태가 편한 그런 타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은 상대방이 초반에 가르쳐 줘야 한다. 나를 거역하면 못 볼 것을
볼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한 번씩은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큰 소리를 내거나 신상을 부리지 않으면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착하게만 얘기해서는 알아주지 않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3번을 선택해 주신 분, 그 상대방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4번님의 사람 생각하는 그 상대방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해 주신 분, 4번님은 좀 제3자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일단 모두가 만족할 때는 뭔가 둘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것 같다. 여기서 모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3자도 포함된 모두라고 보여질 것 같아요. 뭔가 자신과 친한 친구가 있거나 그럼 상대방과 친한 친구가 있을 때 뭐 우정도 질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과 더 같이 잘 지낼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더 좀 친밀해지고 좀 더 끈끈해지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나 혼자 노력을 한다고 해도 노력은 반쪽짜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한 반쪽짜리 노력이 반복되다 보면은 상대방은 점점 더 자신만의 공간으로 빠져 도망치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만의 공간은 아마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지 혹은 뭐 자신이 하고 있는 취미, 뭐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으로 빠져들려고 한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은 나에게 점점 더 벗어나려고 한다. 다만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 누군가는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말했지만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떠한 그 상대방이 숨는 그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 좀 그런 것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여져요. 어떠한 결단력 모두가 만족하기 위한 결단력 같이 어울리는 것 운동을 한다면 같은 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고 뭐 게임을 한다면 같은 게임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시작을 해야 된다. 상대방이 숨어드는 그 공간으로 같이 들어가면 더 이상 숨을 공간이 없겠죠. 어딜 가도 4번님이 존재한다면 더 이상 숨을 공간은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그럴 때는 4번님에게 매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이 사람밖에 없는데 나는 이 사람과 밀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자라기보다는 다 리딩을 해놓고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이 도망가는 곳으로 같이 쫓아가자. 그것에 도움을 받자. 이 사람이 답답하고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곳에 도움을 받자. 그곳에 내가 존재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점점 더 매일 것이다. 그러한 타협이 없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반쪽짜리 노력이 될 것이고 무언가는 좋아하겠지만 무언가는 싫어하게 될 것이고 그 싫어하는 것들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을 한다면 숨어들 텐데 그 숨어드는 곳으로 들어간다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은 나에게 매이게 된다. 상대방이 뭐 친구들을 좋아한다면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운동을 좋아한다면 같이 운동을 하고, 게임을 좋아한다면 같이 게임을 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도 4번님의 취향에 맞아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상대방을 일단은 상대방과 어느 정도 친밀함을 쌓고 어느 정도 융화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마 4번님에게 알아서 매일 테니까 그 이후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길들이는 동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4번을 선택하신 분의 좋아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내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5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5번님은 그 상대방 분을 그닥 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뭐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셔도 마음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 볼수록 상대방이 제가 내 눈치 보고 있구나 라고 느껴져서 오히려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어떠한 선택지에 대해서 내가 가고 싶은 선택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5번님이 원하는 상대방, 5번님이 원하는 상대방을 5번님이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거나 그 문제가 아니라 5번님이 원하는 어떠한 선택들로 상대방을 채워나간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일단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원하는 대로 행하면 되니까요. 행동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요구를 할 때는 좀 주도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주도적일수록 5번님이 주도적일수록 더 5번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우물쭈물하거나 뭐 주저한다면 그런 틈 사이로 이 사람의 불신이 들어오거나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이런 반항심 같은 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았다면은 좀 강하게 나가도 된다.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확실히 좀 뭐랄까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 단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꾸준히 나의 요구와 나의 이런 취향을 상대방에게 꾸준히 얘기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살짝 마찰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항복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항복을 하고 항복한 이후에는 편안해지는 거죠. 패배의 평온함, 지고 나면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심지어 만족스러워지죠. 이게,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자신을 주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편안한 상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5번님이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걸 주도적으로 당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건데 5번님이 좋아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밥을 같이 먹고 산책하는 걸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날씨가 덥고 이래도 산책하자, 난 산책은 해야 돼 라는 이런 룰 같은 걸 정하고 그것을 스스로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일관성이 있을 때 사람의 이런 선택과 이런 취향의 일관성이 있을 때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리는 거거든요. 근데 야, 오늘은 덥다 나가지 말자 라고 하면은 그 산책, 밥 먹고 산책을 해야 되는 이런 일종의 룰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게 조금은 단단하고 꾸준히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면 상대방은 초반에는 조금 적응기가 필요하더라도 금방 항복하고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조금은 아쉬워하겠지만 결국은 만족스러워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5번님은 제일 중요한 거, 원하는 것이 내가 뭘 원하나를 첫 번째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일관성을 주장하는 게 두 번째,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세 번째. 그렇게만 한다면 상대방은 따라오게 될 것이고 초반에는 조금 충돌이 있겠지만 이내 항복을 하고 스스로 적응해서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라고 말입니다. 자, 6번을 선택해 주신 분의 만나는 사람과 혹은 생각하는 사람과 혹은 좋아하는 사람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선택해 주신 분은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당연한 것들을 요구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대방, 그 상대방은 안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뭔가 상대방이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침 먹으면 다들 좋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침 먹는 게 좋지라고 하면서 좀 그 의견에 대해서, 그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반론, 그러니까 아침을 먹는 게 다들 좋다고 얘기하잖아 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둘 사이에 합의가 되면 그래, 아침 먹는 건 좋은 거야 라고 합의가 되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어떠한 이런 주장에 힘을 실는 거죠. 상대방을 길들이려면 일반적인 주장에서 6번님이 하는 말은 맞아. 6번이 하는 말은 맞지. 그때 이 말도 맞았고 그때 그 말도 맞았어. 그러니까 이번에 하는 말도 맞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론으로 6번님의 주장에 힘을 싣고 그 다음에 6번님이 상대방을 길들이고 싶은 어떠한 부분으로 길들여져 가는 거죠. 아까 말했다시피 아침은 먹는 게 좋지, 안 먹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라는 식의 일반론으로 상대방을 설득을 시켰으면 아침은 빵이지 라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끼워 넣는 식으로, 그러면 아침은 6번의 상대방은 아침은 빵을 먹어야 되는구나, 6번은 아침을 빵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준비해다 줘야 되는구나, 준비해다 줘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그런 식으로 하나 둘 자신의 주장을 넓히다 보면은 상대방은 차츰 이제 잠식한다, 차츰 상대방을 적응시킨다, 상대방을 길들여 간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 그래서 어느 순간 뒤를 딱 돌아봤더니 옷이 전부 젖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느긋함이 좀 필요합니다. 좀 내가 성급하게 어떠한 것을 해 나가다 보면은 상대방의 어떠한 인내심에 혹은 상대방의 어떠한 이런 자존감이나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오던 이런 관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관성을 내 쪽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옮기는 건데 원래 움직이기 싫어하던 걸 차츰차츰 옮기려고 하는데 너무 급하게 옮기면은 찢어지죠. 그렇게 찢어지지 않게 아주 차근차근 일반적인 것서부터 가르치면서 어린애들 가르치듯이 집에서 아이를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6번님의 상대방은 조금 그 사람은 좀 어리다, 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야 아침은 먹어야지. 근데 아침으로 빵을 먹는 건 어떻겠니? 나는 빵을 먹고 싶구나 라는 식으로 이제 길들여 가는 것이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그 대신 여기서는 이제 급하면 안 되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할 만한 좀 명분을 애초에 갖고 6번님의 주장에 힘을 실는 것. 꼬마 애들 가르칠 때도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너 이런 걸 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안 돼. 라고 이유를 하나라도 들어서 어린애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이유를 들어서 가르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가르침에서 일반적인 가르침을 하면서 6번님의 위치를 상대방 머릿속에서의 위치를 올려놓고 자신의 취향을 끼워 넣는 것. 그러한 방식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보통 자신보다 정신 연령이 어린 사람을 만날 테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1번에서 6번까지 그 남자를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었던 것에 집중을 하고 다른 것들을 참고하는 방법도 꽤나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다른 것들도 한번 들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심한 타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리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세시반입니다. 감사합니다.